요새는 TV, 냉장고, 세탁기 새 걸로 안 바꾼답니다. 왜 안 바꾸겠습니까? 사람들 돈이 없는 겁니다. DSR 40% 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하던데요. DSR 40% 넘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번 돈의 40% 이상을 이제 빚 갚는 데 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소비할 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은행에 200만 원 이상 갖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300만 원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자기가 번 돈이 300인데 500인데 쓸 수 있는 돈이 3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되게 삶이 우울하죠. 200만 원 고스란히 월급 받자마자 은행이 알아서 그냥 빼가 버리면 그냥 그로 인한 이 충격 데미지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400만 원 벌었는데 40%면 400만 원 벌었는데 160만 원 가져간다. 남는 게 240밖에 없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별로죠. 많이 안 좋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소비하겠습니까? 쓸 돈이 없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를 하려고 해도 할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강제로 이제 절약해지는 거죠. 자영업자들 폐업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소비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전세자금 대출해주고 부동산 담보 대출해주고 엄청나게 대출을 통해서 집값을 많이 이제 끌어올렸잖아요. 그로 인한 이제 폐해 부작용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플러스 윤석열 정부 3년까지 같이 해서 엄청난 이제 폐악질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참 이제 우리네 삶, 보통 사람들의 삶을 참 안타깝게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에 대한 이제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쉽사리 뭐 하나 바꾸자라고 말을 이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5년 사이에 이제 대형 가전 이제 구매한 비율이 되게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롯데 하이마트인가요? 주가도 이제 거의 뭐 9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 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 전에 이제 본 뉴스에서는 그런 이제 뭐 롯데 하이마트에 일하는 모 직원이 이제 빚을 7천만 원 지고 뭐 나쁜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 점포에서 이제 매출 실적 관련해 가지고 이거 판매 직원한테 엄청나게 압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지에 몰리고 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사은품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사은품 나눠주고 캐시백이라고 해서 또 돈도 일부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제가 이제 훨씬 더 전에는 그 뭡니까 외제차 판매 딜러 그 직원 중에서 또 이제 나쁜 선택을 한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왜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 집값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았다라고 할 때는 너도 나도 외차를 막 샀단 말이죠. 새 차로.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살 여력도 안 되고 사람들이 그다지 외제차를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고 주변에 보면 외차 너무 많이 보이고 외차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을 이제 대단하게 보는 그런 인식 자체도 좀 많이 옅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냥 벤츠가 아우디가 그냥 소나타하고 그냥 급이 비슷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지 않겠지만 훨씬 더 좋은 차가 맞겠지만 사람들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희소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네시스도 너무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 보면 참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너무 자기 자신들을 과대평가해서 흥청망청거리고 그동안에 소비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근데 뭐 그 소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소비 중에서 제일 끝판왕인 부동산 소비를 너무 빚을 내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이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돈까지 그냥 다 빨려 들어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금방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금방 회복이 되려면
뭔가 아주 큰 뭐 뒤집어지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뭔가 큰 뒤집어지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뭐겠냐고. 그 다름 아닌 이제 부동산 주식시장 활성화 해서 주가가 지금 뭐 2,500, 2,600 이런 이 정도인데 이게 뭐 4,000이 되고 5,000이 되고 6,000 되면 그러면 뭐 나아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얻고 또 배당 이익을 얻고 이러면은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 아니고서는 정말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는 참으로 많이 답답할 것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5년 사이에 대형 가전 소비가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신호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당근마켓만 들어가 보면은 뭐 새 상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낮춰서 내놓은 상품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현금화해서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사람들 개개인들이 각자가 자기 상황에서는 다 궁지로 몰려 있다라고 보면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스스로를 좀 더 되돌아보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조심하며 지내는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별로인 이야기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 하고요. 그렇지만 불편한 현실을 좀 보자, 좀 냉정하게 맞닥뜨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가 이런 이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앞으로 전진하겠다라고 각오하고 나아가면 길은 열릴 수 있다, 나아진다 라고 또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참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보자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또 새로이 마음 정하고 마음 먹고 또 각오하고 행동으로 또 성실함을 채운다라고 하면,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좀 힘내서 좀 살아가보자, 좀 더 분발해보자 라고 내 자신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괜찮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